오늘은 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이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일단 세무조정은 무엇인지 아시죠? 세무조정은 말 그대로 회사가 당기 순이익 있죠? 당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각 3년도 소득 금액을 구할 때 조정하는 겁니다. 당기 순이익과 각 3년도 소득 금액 차이 플러스 입금 산입 마이너스 송금 산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3년 소득 금액을 도출하는 그 과정입니다. 세무조정은. 그리고 소득처분은 그 세무조정상 있죠. 세무조정상 입금 산입한다든지 송금 산입한다. 그럼 그 법인 사회 유출된 그 소득 있죠?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약간 좀 추상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용어 정의가 나와 있네요. 소득처분이란 기업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 3년 소득금액 차이인 세무조정 세무조정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소득처분은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그 법인 외부로 유출된 금액이 누구한테 귀속됐는지 그거를 결정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란다 라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세무조정사항이 회사 내부입니다. 회사 내부에 남아서 결산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 차이를 유발하면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익의 귀속 시기 차이죠. 아니면 자산의 취득 금액 차이라든지 기업 회계가 인식하는 손익의 귀속 시기와 법인세법이 인식하는 손익의 귀속 차이가 다르다. 이런 경우 그 차이에 대해서 입금 산입 유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나중에 반대로 세무조정이 나오는 게 유보입니다. 이거는 세법개론 보면 잘 나오죠. 세법개론. 3번 보시면 세무조정사항이 사회에 유출되는 경우 귀속자 소득을 구성한다. 말했죠?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사회 유출 소득처분에 따라 기업 회계상 잉여금과 세무상 잉여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정의가 뭐예요? 유보입니다. 기업 회계상 잉여금과 세무상 잉여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유보라겠죠. 손익의 귀속시기 차라든지 이런 세법과 기업 회계 간의 그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유보라는 겁니다. 유보는 반대 세무조정으로 반드시 소멸한다. 그러니까 사회유출 소득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보입니다. 유보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입금 산입 배당 소득처분은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일어난다. 사회유출 있죠? 배당, 상여, 기타 이런 배당 상여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법인이 원천 징수 의무를 부담하고 귀속자는 그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상여 처분됐다.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경우 그러면 그 임원의 그 근로소득에 가산돼 가지고 추가적으로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여나 배당,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1번 보시면 사회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이거 배웠죠?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경우 거기에 대한 기속자, 꼬리표죠, 꼬리표. 꼬리표를 달아두는 겁니다.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이 소득은 누구한테 갔나? 임원한테 갔다. 이 소득은 주주한테 갔다. 그럼 배당. 아니면 뭐 임원의 특수관계인한테 준 거다. 그러면 기타 소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 꼬리표를 단다는 겁니다. 이게 소득처분이다. 그 다음에 사회에 유출된 소득의 기속자가 주주인 경우 기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주주 사회에 유출된 소득이 이제 꼬리표를 달았는데 그 기속자가 주주다. 그러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그리고 만약 임원이다. 주주 임원, 그러니까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입니다. 상여로 처분하죠. 왜냐하면 상여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세부담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세율로 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부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주주 임원 같은 경우는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이 원천징수, 법인한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3번 보시면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고 매출 누락액이 누구에게 기록되어 있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소득 처분한다. 이거 맞는 거죠? 회사가 물건 팔았는데 그걸 누구한테 팔았는지 밝히지 않은 경우 그럼 이거는 대표자한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소득 처분한다. 그러면 대표자는 보통 최고 세율로 과세되죠. 근로소득세, 소득세 최고 세율 40% 넘게 과세됩니다. 그럼 엄청난 세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매출 누락을 절대 누구한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 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으로 신고 조정한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를 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어요. 근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에 매출 누락액을 입금 산입했다. 이거 틀린 거죠?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법인이 자발적으로 매출 누락액을 회수하고 입금 산입하는 경우는 유보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유보로 소득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5번 보시면 기속자 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해서 법인이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서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이것도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기속자 불분명분 누구한테 귀속됐는지 몰라요. 사회 유출된 회사 외부로 유출된 금액이 누구한테 귀속됐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 처분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득세 있죠. 대표자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다. 대신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이 금액은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게 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대표자 이런 기속자 불분명분입니다. 기속자 불분명에 대해서 법인이 대납한 경우,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상여 처분하는 게 아니라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그 다음 3번 보시면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보시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으로 입금 산입한 금액. 이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이죠. 기부한 대상자가 공익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기부할 수도 있고. 그럼 이 기부금 한도를 놓고 있죠. 기부금 한도가 있고 그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면은 한도 초과액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송금 불산입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세무 조정한다는 겁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세무 조정한다. 그럼 이때 이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 처분을 기타 사유출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소득의 기속자가 없죠. 없습니다. 기부는 만약 기부단체 같은 경우는 그 기부받은 금액을 다시 또 그 기부 대상한테 돈을 쓰는 거죠. 자기가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또 기부 대상에 대해서 또 돈을 쓴다. 그 기부받은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2번 보시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입금에 산입한 금액. 그런데 이 기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럼 한번 과세된 금액에 대해서 또 과세하면 안 되겠죠? 이중 과세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기타 사유실로 소득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기속자 분명분에 대한 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납액 법인이 대신 납부해 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기속자 분명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의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 법인이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 이거는 임원이 이익을 본다는 거죠. 기속자 불분명분인지 기속자 분명분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런 기속자 분명분에 대한 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납액은 임원한테 추가로 또 상여금을 준 걸로 본다는 겁니다. 임원이 내야 할 걸 대신 납부했다. 그럼 임원이 이익을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원한테 추가적으로 상여금을 준 걸로 본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는 겁니다. 4번 보시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 추계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 지진 났다 뭐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멸실됐다 장부가 멸실되어 가지고 이건 불가피한 경우죠. 건물이 무너졌다든지 뭐 화재가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장부가 없다 이런 게 해가지고 이제 추계하는 경우죠. 추계가 뭔지 아시죠? 과세관청이 결정한다 또는 경정한다 이런 거 추계한다 추정한다 추정해서 계산한다. 이런 경우 추계에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익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는 게 맞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추계한다 그러면 기타 사유 유출. 5번 보시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액.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이런 경우는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얻는 자가 없죠. 소득을 얻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죠. 이런 경우는 소득을 얻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보시면 사유출된 소득의 기속자 불분명분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다. 맞죠? 기속자 불분명분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이 경우에는 뭐라겠죠?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소득세 대납액은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회사가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액금으로 보지 않고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인정이자 입금 산입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대납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액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가지액금으로 본다면은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인정이자 입금 산입 세무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업무무관 가지액금으로 보지 않는 걸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인정이자 입금 산입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사회 유출된 금액 중 대표이사에게 기속되었음이 분명하여 입금 산입 상해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액금으로 보므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인정이자 입금 산입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사회 유출된 금액 중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해서 입금 산입 상해로 처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무관 가지액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배웠죠? 3번 보겠습니다. 법인이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하여 입금 산입하면 상해로 소득 처분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법인이 매출 누락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경정해야겠죠. 왜냐하면 매출 누락하면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경정한다. 경정해가지고 법인세를 부담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법인이 스스로 자진 신고한 거죠. 자진신고. 수정신고는 자진신고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책감이 떨어가지고 안되겠다. 이거 나중에 걸리면은 세금 플러스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왕창 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입금 산입한다. 그럼 배웠죠? 상여로 소득 처분하지 않고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매출 누락분 이런 거 나중에 과세관청이 걸리면은 입금 산입 상여입니다. 근데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법인이 스스로 수정신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이 장부에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원가 상당액을 송금에 산입한다. 이거 맞는 거예요. 매출 누락했다. 매출 누락하면 입금 산입 상여입니다. 과세 관청에게 걸린 경우죠. 걸린 경우. 매출 누락했는데 과세 관청에 걸린다. 그럼 입금 산입 상여. 매출 누락했는데 과세관청한테 안 걸린 경우 그리고 자진신고한 경우 자진신고 이걸 수정신고죠. 수정신고한 경우 그럼 입금 산입 유보입니다. 이거 세부담이 확 줄죠. 입금 산입 상여하면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가산돼 가지고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자진신고하는 경우 유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진신고하는 게 훨씬 더 세부담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매출 누락해서 과세관청에 걸린 경우 입금 산입 상여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중요한 거는 물건을 대표이사한테 판 걸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팔면은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 원가가 발생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물건을 판 걸로 보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되는 원가 상당액 이 매출 원가를 장부에
왜 처리했다? 그럼 장부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부에 계산하지 않은 경우 그 원가 상당액을 송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판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5번 보시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벌금, 과료, 과태료, 교통 불가금을 대신 부담했다. 대신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금 부과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는 업무 수행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는 법인에게 기속된 금액으로 모아서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가 아니죠. 상여 아닙니다. 기타 사유출입니다. 이 업무 벌금을 낸 것이 법인 업무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여가 아니다는 겁니다. 상여가 아니고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 상여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여는 상여 처분은 회사 임원 있죠. 임원이 이익을 본 경우입니다. 근데 이 벌금을 대신했다.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벌금을 대신낸 거는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여가 아니고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소득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보시면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유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업회계상 잉여금보다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킨 경우 사내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 이거 맞는 거죠?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세무상 잉여금의 차이는 소득 처분이 유보입니다. 유보.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기타의 소득 처분은 사유 출에도 해당하지 않고 유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득 세무 조정을 한 후 결과가 사내에 존재한다. 근데 기업회계상 자기자본과 세무상 자기자본의 차이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런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세법개론 기타 있죠? 기타를 딱 보세요.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이 기타가 어려운 세무조정이 아니에요. 보통 이런 기타는 자본거래 있죠? 자본거래와 관련해가지고 발생한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회사 장부상 재고자산보다 실제 재고자산이 부족한 경우다. 그러면 재고자산 부족액은 배웠죠?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입금 산입하고 이게 유보가 아니죠? 상여입니다. 상여. 왜냐하면 물건을 팔았다. 누구한테 팔았다? 그 대표이사한테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동가구자산은 송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보가 아니죠. 이게 유보가 아니라 상여입니다. 물건을 판 걸로 본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송금 인정해준다. 라는 겁니다. 4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법인은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한다. 이게 시스템이죠. 회사가 법인세법상 상여를 처분한다. 그런 경우 그 법인은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한다는 겁니다. 법인이 이 보시면 원천징수 파트를 보시면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법인이 근로자한테 근로자 임원한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상여 처분된 금액도 이 근로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이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안 하면은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이런 게 부과된다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상당액은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소첩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원천징수세액 있죠? 이거는 국가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기속자가 국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금 산입액 중 법인의 세무 계산상 자본을 증가시키는 금액은 사내 유보고 법인의 세무 계산상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로 빠져나간 금액은 사회 유출이다. 이거 맞는 거예요. 유보 같은 경우는 세무상 잉여금과 회계상 잉여금의 차이, 그러니까 세무 계산상 자본의 증감을 가져온다. 세무상 잉여금은 그냥 이익잉여금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무 계산상 자본의 증감을 가져온다. 그리고 송금 2번 보시면 송금 불산입한 미지급 기부금은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왜냐하면은 기부금은 현금주의죠. 현금주의. 실제로 지출했을 때 기부금으로 본다. 지금 이 미지급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유보로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회사가 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송금 산입 유보 이렇게 반대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부금 문제 풀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3번 보시면 사내 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보면은 이 유보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 가감한다 하는 겁니다. 4번 보시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했다. 특수관계인은 대표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한테 법인이 토지를 고가 매입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익을 얻었죠. 왜냐면 대표이사는 토지를 고가로 매도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시가보다 고가로 매도했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 매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시가 초과액을 송금 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 처분하고 당해 송금을 부입하고 기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유주로 처분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유보 처리하는 이유가 토지를 시가가 500인데 800에 구입한 경우다. 800에 구입. 그럼 토지 회사 법인 장부에는 800으로 구입된 걸로 나오겠죠? 그럼 이 800이 아니라 500으로 시가에는 500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산입 300 마이너스 유보. 송금 산입 300 마이너스 유보. 이런 세부 조정한다. 그리고 그 송금 부인하고 기속자에 따라서 임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부당이익 계산 부인 문제 풀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입금 산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기속자가 불분명하다. 그런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사회 유출된 금액의 기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보시면 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값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예요. 2번 보시면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소득 기속자를 묻지 않고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배웠죠? 어차피 이 기부금 자체는 소득을 얻는 자가 없어요. 어차피 이 기부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다시 또 그 기부한 돈에 대해 다시 또 쓰기 때문에 이익을 본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익을 본 자는 그러니까 기부 받은 법인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부 받은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라는 겁니다. 3번 보시면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는 경우 소득 처분하는 법인은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 이거 배웠죠?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이다. 그런 경우 법인은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4번 보시면 소득 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영리 및 비영리 법인과 내국 법인 및 외국 법인에게 적용된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신고 조정사항은 송금 산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결산 조정사항이 송금 산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고 조정사항은 송금 산입 시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8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귀속자를 묻지 않고 반드시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사유출이 아닌 것이죠. 1번 보시면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국 법인의 본점에 귀속됐다. 이런 경우 기타 사유출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2번 보시면 건당 1만원을 초과한 접대비 중 증빙 미수치 접대비의 송금 불산입액. 여기서 중요한 건 증빙 미수치죠. 영수증도 없고 신용카드 매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 이 경우는 상여다라는 겁니다. 접대비 보면 알 수 있어요. 3번 보시면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비지정기부금의 송금 불산입. 이것도 기타 사유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비정기부금. 비정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일단 업무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한테 기부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동창회, 대표이사 동창회에 기부한 금액. 이런 경우 비정기부금의 송금 불산입액은 기타 사유출이라는 겁니다. 상여 이런 거 아니에요. 4번 보시면 사유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배웠죠?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손비라는 게 손실 또는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죠.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대납액은 이거를 상여 처분하지 않는다 하는 거 배웠죠? 5번 보시면 송금 불산입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이건 또 국가에 기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기타 사유출이다. 이 9번 보시면 옳지 않는 거라고 나왔습니다. 옳지 않는 것. 이 정기 이전 납부한 법인세 중 당기에 환급된 금액 100만원과 국세 환급 가상급 15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자비익으로 처리하고 115만원을 전액을 입금 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하였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그런 경우 송금 불산입한다.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회사가 법인세 비용 처리한다. 그런 경우 송금 불산입. 나중에 당기에 환급 받았다. 당기에 환급 받은 경우에는 입금 불산입이죠. 반대 조정이니까 입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100만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세 환급 가산금 15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회사가 자비익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 국세 환급 가산금은 받은 경우 세무세법상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 이게 맞아요. 기타 맞습니다. 국세 환급 가산금 이건 좀 중요하죠. 국세 환급 가산금을 받아서 자비익 처리했다. 그러면 그 이익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15만원 기타입니다. 입금 불산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유보 아니면 기타 이거 두 개죠. 마이너스 유보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타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기타라 하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수입 배당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그리고 투자자 주식을 지분법에 따라서 감액했다. 이거 감액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유가증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유가증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이 300만원을 입금 산입 유보있다. 그리고 90만원을 입금 불산입 기타로 선조정하였다는 겁니다. 이 감액한 걸 다시 돌리기 위해서 300만원 입금 산입 유보 그리고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선조정 90만원 입금 불산입 기타라는 겁니다. 3번 보시면 사업연도 말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게 중요하죠.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임원의 인건비 지급액 3천만원이다. 근데 이 중에 세법상 송금 불산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500만원을 장부에 비용 처리했다. 건설공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겠죠. 건설 원가 처리한다는 겁니다. 원가 처리한다. 그러니까 자산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2,500만원 유보라는 겁니다. 3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송금 불산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다. 인건비, 임원에 대한 인건비 3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으로 송금 불산입한다. 그러니까 500만원은 송금 불산입,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상여하고 2,500만원만 자산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거 세무조정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세법상 송금은 자산 처리하고 아니면 비용 처리한다.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500만원 상여 나머지 2,500만원은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죠. 근데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산 처리한다. 그러니까 2,500만원 송금 불산입 유보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송금 파트 문제를 좀 많이 풀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4번 보시면 채무면제액 400만원을 장부상 이익잉여금을 회계 처리했다. 회사가 이익잉여금 회계 처리하고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원래 그 단기 순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채무면제액 400만원은 단기 순위로 가가지고 법인세가 과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가면은 법인세 과세가 안 되고 가버리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동금액을 입금산입 기타 해가지고 법인세를 과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금산입 400만원 기타가 맞다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죠. 5번 보시면 자기 주식을 200만원에 취득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상 자본에서 차감 표시했다. 이 자기 주식은 세무상 자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본에서 차감 표시하면 안 되는 이게 그러면 세무조정 해야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세무조정한 경우 송산입 기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금산입 200만원 유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산입 200 기타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세무상 자기 주식은 세무상 자산인데 이렇게 장부에서 자본에서 차감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금산입 200 유보, 송금산입 200 기타 이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